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일본의 스파이와 한국의 매국 친일파가 손을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시는 사진은 일본 구구들의 시위 모습입니다. 전범기는 기본으로 등장하고 혐한 시위에서는 무지성적인 한국 비난을 일삼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한국에서 구구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의 시위 모습입니다. 이들은 광복절에 일장기를 들고 나와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피해자인 우리가 가해자인 일본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3.1절 일장기를 개항해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증언에 의하면 주민들이 항의하러 가자 집주인 A씨는 조센징, 대깨문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일장기를 내리라는 주민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거절했습니다. 심지어 처음에는 자신을 일본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집주인 A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이 과거의 반목에서 벗어나 협력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일장기를 걸었다며 단지 깃발을 걸었다는 이유로 온오프라인에서 제게 가해진 압박이야말로 불법적인 다수의 행포라고 항의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싫다고 말한 적도 결코 없다. 계속해서 앞뒤 상황 다 잘린 왜곡된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일본 진보 성향의 사람들은 키미가요뿐만 아니라 일본의 국기인 히노마루도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보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일본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됐고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강제로 내리거나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한다. 국기를 개항하는 것이 처벌의 대상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국민성이군요. 그럼 패거리들과 어떻게 제대로 사귀어 나가라는 건지 저는 전혀 모르겠네요. 때마침 그의 나라 대통령이 파트너십이라는 말로 끼어들려고 하는데 이런 뉴스를 보면 정권이 바뀌면 또 꼴대가 움직이잖아 라고 생각하는 것은 멍청하거나 악의가 없는 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나라의 국기인데 왜 비난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어느 나라 국기를 개항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정신구조를 이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1000년이 넘는 종주국인 중국 국기는 좋은지 묻고 싶다. 일장기에 무엇이 어떻게 안 되는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합리성은 이 나라가 가장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놀랍지는 않지만 단순히 반일이라고만 생각한다. 내로남불의 전형, 일본에 와서 올림픽 응원을 빙자해 이순신 깃발을 건 것도 마찬가지다. 자기가 하면 문제 없고 남이 하면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하다. 도덕 이전의 문제 모르고 있는 건가? 논란을 만든 집주인 A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협력관계에 있는 국가라는 점을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옹호의 입장을 표시하는 표식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윤 대통령의 발언을 살펴보겠습니다. 관방장관, 한국은 중요한 이웃국가, 윤 대통령의 파트너 발언에 윤 대통령의 3.1절 연설에 일본이 화답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1절 행사에서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글로벌 아젠다에서 협력하는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라며 과거사보다는 협력 파트너임을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위안부 피해자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언급은 빠졌다며 3.1절 기념사로는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평했습니다. 일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과거사 문제가 완결된 것처럼 묘사한 데다 이 메시지가 다름 아닌 3.1절 기념사에 담겼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츠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1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일본에 대한 글로벌 아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 등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우리에게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한 대응에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강조했고 국교 정상화 이후 쌓아온 우호 협력관계의 기반을 바탕으로 한일 관계를 건전한 형태로 되돌려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계속 긴밀히 의사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만이 아니라 일본 언론도 이례적으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또 배신할 것인가? 이번이야말로 진짜인가? 한일 관계의 향후를 신중파 농객과 철저하게 논의. 이런 식의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윤 대통령의 3.1절 연설은 일본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한국과 다시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언제 다시 태도를 바꿀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윤 대통령의 3.2절 연설에 대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1965년 이래 일본 정부는 해야 할 일을 하고 의리를 다하고 있다. 사나다 교수의 말대로 한국은 언제까지 보상, 사죄, 반성을 일본에 요구할 것인가? 일본도 의연한 태도로 대응하지 않은 결과 지금처럼 완전히 한국에게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란 정세 속에서도 사도광산과 관련해서 또 일본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 철회와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해오고 있는데 이는 전적으로 내정 간섭입니다. 일본이 이만큼 양보해 왔는데 한국 측이 양보해 오지 않으면 이제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상대인가 아닌가다. 그 전제가 있어야 대화의 여지가 생기는데 현재 상황은 유감스럽게도 신뢰할 만한 상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나름대로 협조 자세는 보이고 있지만 의회 다수파가 좌파이기 때문에 자국의 기만을 규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이상 일본은 과도한 협조 노선은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협상에 타협은 따르기 마련이지만 원칙을 굽히면서까지 타협하는 나라의 주장은 누가 제대로 들으려 할까요? 이런 일본은 한국 땅에 스파이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일본 자위대, 한국 등에서 신분 위장 정보 수집팀 운영.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스파이를 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10년 전인 2013년 11월 일본 교도통신은 육상 자위대의 비밀정보 부대가 냉전 시대부터 총리와 방위상에게 알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한국, 중국, 러시아, 동유럽 등의 거점을 설치해 정보를 수집했다는 내부 고발자의 증언을 보도했습니다. 방위정보팀은 냉전시대에 옛 소련, 중국, 북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도시와 국가를 바꿔가면서 세계의 거점을 유지해왔고 2013년 당시에는 한국, 러시아, 폴란드가 거점이 됐었습니다. 팀원은 국외에 파견되기 전에 자유관 이력을 말소하고 다른 성이나 청의 직원으로 신분을 변경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또 현지에서 일본 상사 업체의 지점 차원을 가장한 팀원이 협력자를 활용해 군사, 정치, 치안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담당이었던 전 팀원은 제1조선인을 매수해 스파이로 북한에 보낸 적도 있고 활동 자금이 부족하면 방위성 정보본부로부터 영수증 제출이 필요 없는 자금을 받았다는 폭로도 있었습니다. 보도가 나가고 일본 정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첩보 수집을 위해 비밀리에 활동하는 정부 요원이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기 때문에 과연 일본 정부가 모르고 있었을 리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앞서 3.1절에 히노마루를 내건 한국인가 일본에 고개 숙이며 관계 개선을 하려는 대통령을 언급했습니다. 한국에는 수많은 매국 친일파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미명하에 역사를 왜곡하고 다시금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0년 전 논란이 됐던 일본의 스파이가 이러한 지금의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의 스파이는 지속적으로 우리 땅에서 활동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